자, 잘 쉬고 오셨나요?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의 준수사항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장의 시설, 기구 정기 점검을 해서 보건상에 위생 상태가 좋아서 이게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혼합 소분 안전관리 기준 여기 보시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를 위한 내용물과 원료의 혼합, 소분 범위를 미리 소분 범위에 대해서 미리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제가 보니까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전혀 이거와 관련이 없으신 분들, 화장품과 전혀 관련이 없으신 분들은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보신 적이 없어요. 이거 공부한다고 이제 막 시험을 치고 나서 자격증은 땄는데 뭔가가 이렇게 원료를 어떻게 섞어야 되는지, 화장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더 공부를 하셔서 직접 화장품을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이 만들어진 화장품에다가 내용물과 내용물을 섞거나 내용물과 원료를 섞거나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어떤 내용물에다가 어떤 원료를 넣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안전성이 괜찮은지, 품질이 문제가 없는지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을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익산에서 제 유튜브 보신 언니가 저한테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화장품 만드는 수업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제형을 가지고 심도 있는 수업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드는 거, 저희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말고도 화장품 조제할 때 화장품 만드는 거 저희가 자격증 시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제형 짜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제형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하겠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제형을 짜는 방법들을 알려드린 수업이 있었어요. 4명 정도 모집해서 진행을 했는데 만족도도 아주 좋았고, 그분도 이제 화장품 만들어 사용해 보시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애 언니 혹시 지금 보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미애 언니는 지금 자격증 따셨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했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 콕콕 집어서 머릿속에 들어오게 설명 잘해주시고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후기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따시고 제형이라든지 어떻게 실습을 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희 9월달과 11월달에 제형 실습 강의 개설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여러분들 많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깨알 홍보했습니다. 제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오프라인 강의 개설했는데 주말에 너무 힘들기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지도 않고 제가 또 홍보도 막 잘 안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좀 쉴까 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깨알 좀 홍보를 하더라도 어차피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짜로 들으시니까 조금 많이 홍보를 좀 하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넘어갈게요.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원료는 화장품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에 사용해야 된다. 자, 화장품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 화장품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그 다음에 화장품 사용에 있어서 제한이 되는 원료들이 나와 있고요. 표 1과 2를 제가 아까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1, 2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이라고 해서 납, 니켈,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얼마 이하일 때 통과된다, 이거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또 시험에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합한지 아닌지 확인 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식약처 고시에 화장품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들은 모든 것들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에 미생물 한도하고 호기성 세균, 진균, 그다음에 물휴지, 진균, 세균수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숫자들을 다 외워주셔야 되고, 이거는 숫자들 같은 경우는 미리 먼저 외우지 마시고 가기 전 며칠 전부터 이제 좀 외워두시면은 아무래도 기억하는데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시험 다 치고 좀 오래 지나니까 또 이렇게
정확한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고는 하는데 제가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고 나서 저희 미생물 관리할 때 이게 이 규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고는 있습니다. 자, 혼합 소분 전에 손 소독, 손 세정제 필수로 해야 된다라는 것. 하지만 일회용 장갑 착용 시에는 제외가 된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준수사항 계속 진행될게요. 혼합 소분 전에 포장 용기 오염 여부 확인, 소독을 철저하게 해서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장비, 기구 등은 사용 전에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 후에 세척을 해야 된다. 라는 거. 혼합 소분 전에 내용물 원료 사용 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 기간을 확인한다. 즉, 지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자, 내용물의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초과하여 맞춤형 화장품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정하지 말 것. 이거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해요. 자, 내용물의 사용 기한이 예를 들어서 2000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런데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 기한, 이 내용물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이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 기한은 당연히 20년 12월 31일보다 이전이어야 되지 이후로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제하고 남은 내용물과 원료는 밀폐 하셔야 되고, 그 비의도적으로 밀폐를 좀 잘못해가지고 오염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소비자의 피부 상태나 선호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미리 혼합, 소분, 보관해서 판매하지 말까. 그러니까 미리 해놓고 판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최종 혼합, 소분된 화장품을 안전 기준을 준수한다. 제가 아까 좀 전에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화장품 8조 안전기준 이쪽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미생물 오염관리, 이거는 이제 이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는 미생물이나 실험을 하라라는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미생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패트리 시험지가 있거든요. 리트머스 종이처럼 그런 그거 정확하게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화장품을 넣고 하루를 지나고 나면 세균수, 진균수 이런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숫자 세 가지고 이거 오염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런 거 샘플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거 중요하죠. 맞춤형 화장품 판매 내역서 이거 작성 보관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일이에요. 우리가 손님이 많으면은 자, 맞춤형 화장품 손님이 오셨어요. 관련해가지고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 제조번호, 식별번호. 자, 하나를 만들어도 제조번호가 있어야 되고, 자, 사용기한, 어떤 거였죠? 내용물의 사용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개봉 후 사용기간, 자, 판매 일자, 판매량,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기록해서 보관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혹시 또 위해 사례가 나타나거나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별번호와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 판매일자, 판매량 등을 꼭 작성을 해 놓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원료 및 내용물의 입고, 그 다음에 사용했고, 폐기한 기록을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거와 이거를 섞었을 때 이 내용물은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침전물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침전물이 생길 수 있지만, 흔들어서 사용하라는지, 이런 것들을 특성을 알려주셔야 되고요. 맞춤형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사례가 나타났을 때는 지체 없이 식약처장한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해 사례, 이거 중요하죠. 정보를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 보고를 한다. 중대한 유해 사례 또는 관련하여 식약처장이 지시하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요. 판매 중지 회수에 준하는 외국 정부 조치에서도 조치와 관련한 그 식약처장의 지시가 있을 때도 빨리 따라줘야 한다. 자, 맞춤형 화장품 원료 목록 및 생산 실적, 기록, 보관, 관리.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고객이 개인정보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우리 개인정보를 받을 때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후에 동의를 받아야지 개인정보로 보호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개인정보는 분실, 도난,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취급을 해야 되며 타기관에게 공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 전체적인 안전관리, 품질관리, 그 다음에 또 법,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과 관련된 부분만 약간 좀 모아 놓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똑같은 내용이 또 다음에 또 나올 거기 때문에 혹시 이것만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해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파트에서 여러분들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맞춤형 판매업체 시설 및 위생관리 볼게요. 판매업체 시설 기준에는 맞춤형 화장품 혼합, 소분 공간은 다른 공간과 구분 또는 구획되어야 된다. 자, 구분이라는 거는 그냥 선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칸막이를 하지 않고 그냥 선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는 원료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는 거고, 구획이라는 거는 그냥 벽을 아예 치는 거죠. 벽을 쳐가지고 칸막이, 에어 커튼 같은 걸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를 이용하는 경우, 충진 기계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분이나 구획된 것으로 본다. 왜냐면 이제 그 위생상에 이렇게 충진 기계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 맞춤형 화장품 간 혼입, 미생물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설비를 확보를 하고 맞춤형 화장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의 어떤 이물질 같은 게 끼지 않도록, 아니면 또 위생적으로 잘 씻을 수 있도록 이런 싱크대 같은 것들을 바로 구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맞춤 화장품 업소의 위생관리 보시면 작업자 위생관리. 자, 작업자 중요해요. 우리가 음식점에서도 그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머리 캡도 쓰고 옷도 입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혼합 소분 시에 우리가 위생복과 마스크를 착용하라 라고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외상이 있는 직원은 다 나을 때까지 혼합이나 소분을 금지하라. 그러니까 피부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혼합이나 소분 전에 손을 소독하고 세척한다. 하지만 장갑을 낄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장갑 끼기 전에 손을 좀 깨끗하게 해야죠. 장갑 낀다고 손을 너무 더럽게 하면 안 되겠죠. 저 혼합 소분장의 위생 관리해서 혼합과 소분 장소는 판매 장소 즉 상담 장소와 구분 구획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보통 제 조제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약국에 가면 이렇게 칸막이 쳐놨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는 조제실, 여기는 쇼룸이나 판매하는 상담 장소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환기 시설이 있어야 되고 작업대, 바닥, 벽, 천장, 창문에 청결을 유지해야 되고, 즉 청소를 잘해라 뜻이고요. 손 세척과 장비 세척을 위한 세척 시설을 구비해라. 우리 보통 그 손 세척하면은 이렇게 칙칙 뿌려주는 거, 벽에 붙은 거 그런 것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알코올 소독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니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충, 방서, 이게 벌레나 쥐 같은 거 다니지 않도록 대책 마련하는데, 보통 이게 그 벌레들이 싫어하거나 쥐들이 싫어하는 이렇게 무슨 초음파 같은 게 있어요. 저희 제조실에도 이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전기 껴봐 놓으면은 저희가 사람들은 들리지 않는 어떤 삐 하는 어떤 주파수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봤는데 아무 소리 안 나요. 그런데 저희 있는 것 중에서 그 불량이 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불량 난 거를 그래도 이제 꼽아놨더니 사람이 있는데도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벌레들이 안 오는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충 방서,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혼합, 소분 장비, 도구의 위생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용 전후 세척하고 세척 시에는 세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세척 후에는 다 건조해서 오염 방지를 해야 되고요. 자외선 살균 시 도구가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자외선 살균기 안에 도구가 다 따로따로 해야 돼요. 저희 그 화장품 제조소에 가면 그 자외선 살균기가 천정에 저희가 그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밤 시간에 살균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처리를 해놨는데, 저희가 좀 살균기가 이제 밤에만 돌아가니까 낮에는 안 돌아간다라고 해서 천장을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화장품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제가 일찍 나왔고 저희 직원들이 한 얼마 있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피부가 이상한 거예요. 여기랑 색깔이 다른 거예요. 나 어디서 이거 탔지? 그래서 봤더니 자외선 살균기에 저희 사람이 살균이 된 거예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좀 더 있었으면은 아마 피부 화상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자외선 살균기는 사람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 공장에서의 어떤 안전사고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균기 보고 저희가 타이머가 있거든요. 이 타이머를 항상 확인을 하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마음으로 항상 그 공장의 어떤 기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저희가 열심히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혼합 소분 장소 장비 도구들을 위한 위생 환경 모니터링에서 주기적 위생 관리, 위생 점검표 작성 이런 것들 기록해서 환경 위생 관리,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청소를 열심히 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내용물 원료 관리는 입고 시에 품질 관리를 확인을 하고 품질 성적서를 구비를 합니다. 보통 이제 원료가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가 COA라고 해서 품질 성적서 고요. 그 다음에 MSDS 이거 꼭 두 가지를 받아 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못 받아 놓는, 이게 없다 그러면 COA라도 받아 놓으시고, 이게 이제 가능할 때 요청을 해서 꼭 받아 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원료 등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 직사광선이 피하는 장소에 두시고요. 원료 등의 사용 기한, 또 확인, 기록을 보관하거나 기한이 지난 내용물은 원료를 폐기를 하거나 뭐 청소할 때 사용을 하거나, 저희는 이제 향료 같은 경우는 뭐 청소 같은 거 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향기도 나고 또 그 약간의 그 살균 작용이라든지 그런 작용들을 있기 때문에 향기도 좋고 해서 바닥 청소 같은 거, 창문 청소 같은 거 할 때 이런 아로마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의 표시, 기재사항,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1차 시험에도 나왔었거든요. 제조번호 나왔었는데 이거 별표해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1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 네, 상호가 우리 세 가지죠.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3개를 다 기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 3개가 다 같다. 저 같은 경우는 같아요.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3개가 같으니까 하나만 적으면 되겠지만, 물론 3개가 다 다를 경우에는 다 기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한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였죠? 내용물의 사용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차, 2차 포장, 여기에 이제 지금 10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 주소 들어가야 되고요. 전 성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맞춤형 화장품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 플러스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내용물의 용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 가격, 이 가격은 누가 표시한다? 최종 판매자가 표시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조소에서 출고를 될 때는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판매자가 판매상에서 마지막에 가격을 많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도안 표기가 있고요. 자, 사용상의 주의사항 넣어놓으셔야 되고, 뭐 부작용이 있을 때는 뭐 의사를 만나서 뭐 어떻게 해라, 상담을 해라,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귀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능성 화장품일 경우에는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뭐뭐뭐 의약품이 아닙니다 라는 거. 그리고 성분명을 제품 명칭으로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뭐 티트리 스킨
스킨 토너, 티트리 스킨 토너라고 만약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티트리라는 원료가 티트리 잎 오일이라고 원료가 있는데 이 오일의 함량이 얼마인지를 관로로 해두셔야 돼요. 관로. 그러니까 어떤 성분들이 있고 여기에 티트리 잎 오일이면 여기에 관로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퍼센트를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ppm을 가지고 많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체 세포 조직 배양 시 함량도 표기를 해야 되고요. 저 유기농 천연 화장품 광고할 때도 원료 함량, 그리고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중에서 보존제 함량이라든지 영유아 제품, 그리고 만 4세에서 13세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광고 시에도 이게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 어떤 사람일까요? 자, 맞춤형 화장품 그 판매업소에서 혼합, 소분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여야 합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요, 매년 4시간에서 8시간 이하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 어떤 곳이 있나요? 대한화장품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인데 지금 현재 오늘 7월 30날 기준으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교육은 없습니다. 제가 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고 거기에 안내서에 이렇게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교육을 받으세요 해서 보니까 3개월 이내에 받으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한화장품협회에 이제 쭉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여기 협회에다 전화를 했죠. 왜 없냐 이랬더니 아직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방 식약처에 또 전화를 했어요. 이거 없다는데 너희 알고 이거 받으라고 한 거냐 아니면 모르고 한 거냐 이랬더니 일단 이분들도 이게 중앙에서 이렇게 뭔가를 지침을 내려줘서 하는데 이분들도 이제 법령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줄도 모르고 없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그 해에 당에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그게 없다, 채널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일단 만약에 이제 그 중앙 부처에서 나오면 그러니까 중앙청이죠, 이 식약처 중앙처에서 나오게 되면 자기들이 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식약처, 저희 여기 부산지방 식약처에 계시는 분들도 되게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관리는요, 매장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두어야 하고요. 혼합 소분은 어떤 사람만?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 그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옆에 있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또 이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질의응답집이라 해서 이제 어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몇 개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기초 화장용 제품이 아닌 인체 세정용 제품, 화장품 품목 중에 맞춤형 화장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이 있나요? 1회 시험 때는 맞춤형 화장품 그 판매업을 시험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인체 세정용은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 바뀌어가지고 화장품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은 맞춤형 화장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모든 품목은 맞춤형 화장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을 구입해서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에 사용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가 못했죠? 맞춤형 화장품 제조용으로 나온 벌크 제품만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가이드에서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벌크 제품은 어떤 거입니까? 라고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공정 상태를 마친 것, 단지 작은 용기에 담은 게 아니라 맞춤형 화장품 조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으로 큰 용기에 담겨져 있어서 품질 검사, 제조 번호별 품질 검사라든지 모든 표시 기재 사항이 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일반 화장품처럼 다 나와 있는 거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벌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행위를 할 때 1회 시험에서는 꼭 면대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대면이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매 행위도 보면은 소비자 개개인의 피부 진단 선호 등을 파악해서 맞춤형 제품으로 만들고 개인에 특화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볼 때 소비자 대면을 통한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다 판매할 수 있고 법령에서는 별도로 온라인만 하시오 오프라인만 하시오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합니다. 예전에 1회 시험에서 대면만 하면은 정말 이거 팔 수 있는 게 없겠다 생각했었는데 결국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할 수 있는 게 되었고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소비자가 본인이 직접 혼합 소분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거는 이 화장품 만드는 수업을 제외하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이걸 소분하는 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교육을 갔을 때 화장품 만들기 교육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본인이 직접 실습을 하는 게 어떻게 강의의 목적이잖아요. 하지만 맞춤형 화장품 판매 업소에서는 고객이 직접 조제를 하는 거는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용 전문가, 우리 이제 미용실에서 하시는 전문가들이 이제 우리 염색하려고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섞죠. 퍼머넌트 하려 해도 막 섞죠. 이 섞는 행위는 맞춤형 화장품이라 할 수 없고 일반인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이 퍼머넌트를 막 섞어준다든지 아니면 염색약을 섞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맞춤형 화장품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소비자가 맞춤형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 부작용이 발생했음을 알게 된 경우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부작용 보고를 해야 하는가 관련해 가지고 우리 1회 공부에서는 회수 의무자가 책임 판매업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이제 1회 때는 두 회사가 긴밀한 계약 관계를 통해서 긴밀하게 어떤 그 정보를 주고받는다라고 했는데 일단 2회 시험부터는 책임 판매업자와 어떤 그 체결해야 되는 계약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문제가 발생된 위해 사례라든지 부작용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빨리 15일 이내에 식약처 그 안전처장에게 보고를 해서 빨리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판매 내역을 보면은 누구한테 팔았다, 우리 개인정보 가지고 있잖아요. 전화번호. 문제가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은 그걸 빨리 회수를 해서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에 혼합할 내용물이나 원료 수입은 책임 판매업자만 할 수 있나요? 원료의 수입은 책임 판매업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원료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품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그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가능은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책임 판매업자에게 내용물이나 원료를 구입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서류를 COA나 MSDS를 받아서 구비하시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내용물 또는 원료를 공급받아 하나의 맞춤형 화장품으로 조제할 수 있을까? 사실 제가 1회 시험에서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었어요. 계약을 통해서 하는데 만약에 이 회사 계약이랑 이 회사를 계약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맞춤형 화장품, 이 조제된 화장품이 어디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누가 회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 발생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질문에 보면은 둘 이상의 맞춤형 판매업자로부터 내용물 또는 원료를 공급받아 하나의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할 수 있나요? 조제할 수 있습니다. 단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별 문제가 없도록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해야 된다라는 게 되어 있고요. 즉 그러니까
내용물이나 원료를 혼합하여 품질 등을 미리 확인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사용과 관련한 부작용 사례, 해수 의무 조치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구?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책임 판매업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니에요. 이제 바뀌었어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왜? 회수대상 그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한 사람이 판매업자고, 조제한 업소가 판매업자고, 이 판매업자는 이미 개인정보 전화번호라든지 뭐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책임은 누가 있나요? 이거 당연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기준을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의 천연이나 유기농 표시 광고가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맞춤형 화장품의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 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인증은 누가 받냐? 책임 판매업자가 받는 거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인증 신청이 불가능해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기능성 화장품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를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때에만 책임 판매업자가 이 원료와 이 내용물을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그러니까 심사 보고를 받은 것이 완료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이게 인증 그 유기농 화장품이다, 천연 화장품이다 라는 말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 판매업자가 미리 이것도 인증 신청을 해서 완료가 돼야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기능성 화장품 신청 및 보고서 제출이 불가하다라는 거. 자, 맞춤형 화장품 포장에 기재되는 영업자 상호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정보만 되나요? 되나요? 아니었죠. 세 가지 다 있었어요.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세 가지를 다 표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된다? 판매업소에 상근하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자, 2명 이상의 조제 관리사를 고용하는 경우에 그 신고할 때 우리 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할 때 추가적으로 넣어서 신고할 수 있고요. 만약에 변경이 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보수 교육은 매년 1회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제조 번호를 부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조 번호는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따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로즈 에센스와 이름을 붙였으면은 로즈. 저는 이제 보통 그 알파벳을 따가지고 만든 날짜를 보통 식별 번호로 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과 동일한 소재지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 판매업자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소재지로 할 수 있고, 단 이제 장소에 구획을 해서 소분이나 혼합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소비자가 포장 용기를 가지고 와서 나 이런 예쁜 용기에다가 담아주세요 하는 게 맞춤형 화장품으로 할 수 있는가? 어떨까요, 여러분들? 자, 담기 전에 오염이나 위생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한 뒤에 담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깨끗하게 한 경우에만.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표시, 기재 사항들을 다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져온다 하더라도 기재 사항들은 다 기재를 해서 스티커로 붙여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책임 판매 관리자와 겸직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요, 판매장에서 맞춤형 화장품 혼합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또
또 업무 특성상 고객의 방문 시간이나 방문량 등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조제 관리사나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의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책임 판매 관리자로서 근무 시간과 조제 관리자로서의 근무 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라면 개별 검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신고는 해놓은 상태지만 신고해서 신고 필증을 받았지만 맞춤형 화장품 조제를 아직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책임 판매업자로서 책임 판매 관리자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는 이렇게는 하고 있죠. 저희가 화장품 만들기 수업이 있거든요. 이 수업에 오셨을 때 맞춤형 화장품도 뭐 원하시면 저희가 조제를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 시간에는 여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그 장소에 꼭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무조건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사람들 받을 때도 어떻게 받아야 되겠죠? 예약으로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규정이나 기준이 있어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 시간이 되게 다른데, 일단 두 번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바뀐 부분들을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영상을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지금 말이 조금 빠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다 하신 뒤에 영상을 들으신다고 하면 조금 1.25배로 이렇게 빨리 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이제 공부할 때 좀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제가 예전에 비례시험 칠 때 제가 한 수업을 제가 영상 들어서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가지고 이 부분에는 이 부분 그래서 계속 반복으로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반복학습으로 좋은 결과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드리였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